근데 부모님이 너 국룰이죠. 연대를 가면 네 음악하게 해주겠다. 왜 하필 연대였을까요? 부모님께서? 엄마가 연대를 좋아했어. 아, 연대 아니면 고대를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고대는 방금 지어낸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전화 통화도 돼요. 팝이네. 자, 미미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 뉴스데스. 됐어. 미민우가 좋아하는 주제로 미민과 좋아하는 게스트분들과 떠드는 시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예체능 입시편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힙합. 미민우 오래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종종 방구석 노래방, 우원재는 시차부터 해가지고 여러 쇼미곡들이라든가 커버를 했었죠.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쇼미더니 12 좀 시청을 했었는데 거물급 게스트분들 모셨습니다. 바로 Let's get it, 오카시 크루. Let's go.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미미민우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저는 제프리 화이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은 연대를 나타내나요? 확실히 연대를 나타내고 있고 제가 독수리의 기상으로 오늘 제대로 한번 아. 낚아채보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 많이 이제 솟구쳐 있는데 헤어스타일은 또 사자라 볼 수 있죠. 한양대까지 가버리네.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나중에 딥한 얘기 한번 알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2 8위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랩신두, 랍산두 예. 안녕하십니까, 랍산도입니다. 미미 채널 이제 첫 출연이신데 미삼누를 압니까? 미삼루 미미민우를 미삼루 모른다. 아니, 랍산두 모른다 나. 와. 씨. 예. 맨 처음으로 이제 채널 보게 된 게 이채영님 팬이어가지고요. 프로미스 나인 좋아한다 그죠? 이채영님만 좋아해요. 오, 야 역시. 야, 금조가 이렇게 시작부터 세게 나오네. 큰 저항 받을 거야. 멤버분들 중에 이채영님만 좋아한다? 네. 이유가 있나요? 제일 아름다우시고 야, 되게 라프산도 개인의 힙합은 다른. 의견이고 벌써 힙합이네. 오카시의 의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이어서 다 챙겨봤어요. 그 이후로. 네. 근데 나중에는 오카시와 프로미스 나인 이채영 피처링 나중에 뭐 제안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다음에 말이죠 무려 파이널 무대까지 됐어. 가서 5위로 마감하신 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센스님과 헷갈린다는 배댓이 있었습니다. 메이슨 홈 예요. 예서. 안녕하세요. 메이슨홈입니다. 저는 지원님 팬입니다. 저는 나경님 팬입니다. 오우 야 다들 파이널 무대 네. 오는 과정 속에서 선글라스 착장을 또 많이 하셨고 맞습니다. 그 선글라스를 위로 올려버리면서 이제 윙크로 네네. 좀 좌종을 압도하셨는데 맨눈이 영롱하네. 그죠? 탁하지 않고요. 예,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도 막 오. 썩 되게 불쾌한 눈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 좀 많이 기르셨네. 이제 이 두건잉 비니. 예. 아예. 그러니까 이쪽이 연대면은 저는 오늘 어우. 고대 사이드로 한번. 근데 고대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대원고 출신입니다. 그래요. 고등학교. 네. 기본적으로 그래도 오카시크루 같은 경우는 연대와 사실은 네네.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여러 멤버분들이 또 연대 출신이십니다. 메이슨은 본명이 뭐예요? 이태석입니다. 이태석. 왜 메이슨홈이죠? 영어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뭔가 뻔한 이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영국의 5위로 많은 이름 이 메이슨이었어요. 진짜? 네. 근데 메이슨만 하기에는 너무 영어 이름 같기만 해서 뭘 붙이지 하다가 그냥 집에서 지었으니까 메이슨 홈. 진짜 거의 네. 무지성에 가까운. 네, 무지성에 가까운 고졸이니까요. 오카시가 뭔 뜻이죠? 일본어로 좀 이상한, 괴상한 오카시 이 한국어로 발음했을 때 오카시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어떻게 설립하게 됐어 이 크루는? 이게 힙합 정기전이랑 컨텐츠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 한 8쯤 나가서 한번 또 디스를 했었어요. 네. 힙합 정기전 나갔었어요. 어? 출연했었어요. 진짜요? 진짜요? 네, 저는 근데 뒤늦게 나갔죠, 되게. 좀 엄청 그게 하이비 좀 없을 때. 최근에 어. 하이비 없을 때. 그 본인 그 하이비 좀 있을 때 나갔죠. 저는 완전 있을 때. 나갔죠. 하이비 언제 제일 있었는데요? 14년이 제 최전성기 아니었을까요? 근데 고대가 이겼잖아. 고대 이겼잖아. 근데 항상 고대는 이겨. 메이슨. 뭐야? 고대가 이겼어. 고대는 항상 이겨. 네, 항상 잘해요. 어쨌든 정기전에 류 네네. 그 동아리로 처음 시작하셨고. 네, 그렇죠. 그리고 류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거 RY로 불러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계속 류라고 하셔야 돼요. 왜요? 연대니까요. 류. 네, 류. 류가 뭔 뜻이야, 류는? 랩인 연세 유니버시티. 그런 뜻이었어. 몰랐어? 나 몰랐어. 멋있네요. 거기서 이제 어떤 꿈을 꿨죠? 근데 원래 음악을 했는데 그 연고전 고연전
아니지. 형은 형 그걸 지켜. 아니 나는 그거에 그렇게 크게 아니야 형 아예 파란색을 입고 왔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난 아니, 약간 연봉은 졸업을 하셨죠? 네, 제적당했습니다. 제투더적이에요? 네, 아, 완전 저 제프리 와트죠. 근데 이제 제이팍 다시 한번 한다고. 제이팍 네, 제이팍 제이- 하기로 했어. 제이팍 형 팀 갔으니까 그렇죠. 제이팍 하려고 네, 이제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 본인만의 좀 크루를 탄생시키고 싶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카시고 이제 그럼 연대 멤버 중심으로 모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초기에는 다른 멤버분들도 있었다는 거, 세 분 말고. 네, 완전 초기에는 한 7, 8명 있었고 이제 3명이 됐어요 결국에. 이렇게요? 네. 네. 그러다가 여기 다자했구나. 프로듀서 친구가 한 명 들어오고 오. 이제 4명이 됐다가 오. 이렇게 조금씩 다시 DJ도 들어오고 해서 오. 5명이 됐습니다. 총 지금 5명으로 네 맞아요. 네, 네. 활동하고 있는 오카시크루다. 네. 자, 그러면 오카시크루와 함께 힙합 관련 얘기들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의하신 힙합 그리고 그 어떤 문화에 빠지게 된 계기. 메이스노움님부터 한번 언제 힙합과 사랑에 빠졌죠?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야구를 그만두고 1년을 놀았어요. 아예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야구 선수를 꿈꾸셨어요? 예, 예.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었는데 제가 야구를 시작한 게 좀 늦었어요. 중학교 때면 많이 늦기 때문에 서울에선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없었고 강원도까지 가야지만 이제 티오가 나는 상황. 그래서 춘천에서 야구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강원도는 체벌이 있던 시기여서. 예. 근데 코치 감독님 체벌은 괜찮았는데 선배 체벌이 약간 못 견디겠어서 그랬어. 이러다 죽겠다 이유로 그만을 두고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1년 동안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막연히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서 진짜 이상한 글을 하나 봤어요. 힙합 플레이어에서 하나의 커뮤니티죠. 네, 힙합이 진짜 쉬운 이유 뭐 돈 제일 적게 듬. 왜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마이크랑 컴퓨터면은 녹음을 할 수 있었어요. 밴드나 이런 건 악기도 다뤄야 되고 네. 프로듀싱 하려면 피아노 악기를 다뤄야 되는데 랩은 그냥 마이크 사고 뱉으면 끝이다. 그래서 오 그래 하고 했다가 이제 이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됐죠. 사실 저는 노래 하고 싶었어요. 근데 노래 재능이 없고요 일단. 그래서 그냥 말 빨리 하는 거 잘하니까 해야겠다 하다가 이제 랩을 하다 보니 재밌네 즐겁네 하면서 지금까지 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이 오카시크루에 합류를? 그 힙합 플레이어의 옛날 잔혹계라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오케이요. 자유 녹음 게시판. 자유 녹음 게시판. 네. 진짜. 그러니까 아무나 녹음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 거기서 피드백도 받고 같이 오. 음악할 동료도 찾고. 네. 그걸 이제 아하. 이분의 음악을 듣고 제가 한번 해요. 예, 그럽시다. 어서 볼까요? 쿨하다. 홍대 노랑통닭에서 보시죠. 바로 홍대 노랑통닭에서 만나서 음악 얘기 좀 하다. 그때가 아마 19살, 18살 때였어요. 지금 그죠. 거의 한 10년 전? 네. 서로의 첫 인상은 어땠어요? 그때만 해도 뼈대가 지금의 2배 정도로 말랐었어요. 덩치가 오히려 좀 작으셨다. 네. 그러니까 약간 호리호리한 좀 마른 느낌이었어요. 이상. 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작년까지 뼈가 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원래 이렇게까지 냉장고만 하지 않았었거든요, 사람이. 원래는 약간 그 체대남 이미지가 딱 있었어요. 느낌이. 그쵸 다부지고. 아무튼 뭐 첫 인상은 그냥 음악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혼자 하셨나요? 네, 집에서. 혼자 만들고 내고 이렇게 하시다가 오카시크루에 지금까지 네. 흘러온 케이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랍산두 씨는 실제로 뵈니까 더 코나 턱선이 날렵하시네. 랍산두 씨가. 근데 지금 좀 쪘어요. 그 쇼미 아, 탈락하고 심지어 찐 거다. 맨날 술 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래요. 코가 좀 크지 않나요, 얘가? 그죠? 근데 메이스노움 씨도 한 코, 저도 한 코하고. 저도 한 코 하는데 네. 얘는 약간 이렇게 큰 느낌. 근데 양쪽은 메이스노움이 더 좀 약간. 제가 그런가요? 아이고. 저는 아니고 사실 여기는 중안부 쪽에 중간데. 한 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랍산두 씨인데, 네네. 랍산두 씨는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정승환입니다. 왜 랍산두예요? 제가 옷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 과도 이제 의류환경학과 네. 진학을 했는데요. 그때 그 라프시몬스라는 브랜드에 엄청 꽂혔었어요. 그 옷이 엄청 비싼데 그거를 고3 입시 끝나고 치킨집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샀는데 그 라프시몬스를 산 곳이 오모테산도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라프산도였는데 레퍼블릭을 나갈 때 그 직원분이 실수로 이제 두로 맨 처음에 이렇게 랍산 두로 이렇게 나오길래 그럼 너도 레퍼블릭에 가서 안 거야? 네. 너 이름이 떴을 때? 네. 근데 너무 좋죠. 지금은 두로 두로 돼서. 어쨌든 밈도 생기고 그죠? 네. 랍산두는 어떻게 힙합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캐나다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한 2시간 버스를
타고 막 그때마다 이제 2시간 동안 할 게 없으니까 핸드폰도 없으니까 아이팟 MP3에 빌보드 뭐 탑100 이런 탑백, 앨범 탑백. 그냥 일단 다 놓고 음. 가다가 이제 힙합에 그때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친구도 못 사귀고 적응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럴 때 이런 힙합 곡을 들었을 때 되게 자신감을 좀 이렇게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이어폰만 꼽고 친구도 없고 맨날 음악만 듣다가 고등학교 때 그럼 쭉 캐나다. 2살 때부터 일본에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중간에 캐나다에 가서 다시 일본으로 왔어요. 일본에서 총 해서 16년 정도 살았고 일본 분이에요 거의. 하이. 그러니까 출생은 한국이다 그죠? 한국이요. 사실상 재외국민으로서의 오랜 생활을 맞아요, 하셨던 맞습니다. 거죠, 그죠? 또 이렇게 어린 시절에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음악이셨다고 하고요. 우리 제프리 화이트 어렸을 때 어쩌다가 힙합에 또 빠지게 됐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USB로 이렇게 꼽아서 맞아요. MP3를 옮겨서 듣는 MP3가 USB 있었는데 세대였죠 우리. 이제 교회에 아는 형이 노래를 넣어줬는데 네. 그게 아웃사이더의 운수 좋은 날이었거든요. 아웃사이더님의 운수 좋은 날. 네, 그 운수 좋은 날 소설 아시나요? 예. 네. 그냥 문학 작품이 있어요. 운수 좋은 날. 네. 그 내용을 아예 랩으로 옮겨서 하는. 김첨지 씨가 나오는 그렇죠. 건가? 맞아요. 아. 야 여기 왜 먹질 못하니? 어, 이건 알아. 야 문학 토크가 왜 돼버리네. 먹질 못하니? 그렇지. 그게 운수 좋은 날. 김첨지 맞아요, 씨의 맞아요. 눈물. 네. 그 랩으로 그게 랩으로 있었어? 헤이 혀 이건 또 무슨 일이야. 그게 있었어. 그런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들을 네, 그렇죠. 랩으로 승화시켰다. 네. 나 들어봐야겠다. 나 들어봐야겠다. 굉장히- 아웃사이더님의 운수. 굉장히 슬퍼요. 초5인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누군가 빠르게 말로 하는구나. 빠른 랩으로 그래서 유명하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재밌다 어. 해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들 어쨌든 음악으로서 이 힙합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바로 쇼미더머니인데요. 저한테는 그냥 수능 시험처럼 당연히 쳐야 되는 일종의 12 이전에 또 나왔었어요? 저는 많이 나갔어요. 6, 7, 9, 12였던 것 같아요. 9는 우리 셋이 같이 넣었어요. 계속 그렇게 느껴졌던 이유는 뭐예요? 좀 등용문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 잘하면 바로 인지도나 이런 효과가 오는 좀 손쉬운 길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뭐 저도 쇼미를 진짜 1부터 계속 본 시청자 입장에서 뭐 어떤 분들은 막 쇼미 나가면 우리 힙합에 뭔가 좀 이게 해치는 것 같고 네. 방송 때문에 랩이 아닌 느낌은 저게 힙합이야 이런 음악들이 막 들리는 것 같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프리 화이트? 저는 촬영을 하면서 저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 미션을 하면서 네. 뭔가 대중들의 시선에 맞추고 입맛에 맞추고 이런 타입을 안 하고 최대한 그냥 제가 하던 대로 최대한 했거든요. 근데 그 벌스나 이런 거를 막 작가님들 검수하던가 이건 네, 아니죠? 검수 전혀 안 하세요. 네. 그냥 준비한 거 육설 100점 정도. 되고. 네. 프로듀서분의 선택 못 받았을 때 좀 삐졌습니까? 그때 완전 삐졌죠. 제대로 삐졌고 너무 속상했어요. 메이스놈에게 디스를 당했을 때는 좀 삐졌습니까? 그때는 안 삐졌어요. 이게 이거 내용이 있네. 좀 비하인드 좀 풀어줘요. 네. 팀끼리 이제 저희끼리 디스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예. 서로 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냥 너무 그런 것들을 쓰기에는 방송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비방용. 그러니까 비방이기도 하고 더러운. 너무 개인적이라서 네. 그냥 약간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봤을 때 저거 뭐야 이럴 수 있네. 그러니까 저거 뭐야당 이해를 아예 못하는. 그래서 쟤네가 저거 했는데 어쩌라고. 즐길 수 자체가 없네. 네, 이게 무슨 얘긴데 이렇게 되는 얘기여서 그런 것도 빼줘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네. 이러면 안 되지만 작가님들한테 비밀로 하고 저희끼리 만나서 가사를 공유하면서 같이 쓴 거예요. 그게. 좀 구라로 하자. 네, 우리도. 구라 넣어서 하자. 이게 약간 진짜 스포츠가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서로 써서 보내고 검수하고 야 너 약한데 이거 써도 되냐? 형 이거 써도 돼 하면서 그 리액션도 서로 받아주면서 약간. 네, 스파링 한 거죠. 그쵸. 그런 것처럼 어쨌든 11위로 마감을 했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쇼미더머니 촬영이었다. 우리 랍산두는 8위로 마감을 했어요. 저는 일단은 너무 만족했어요. 9때 같이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왔어. 영상에서 떨어졌어요. 뭐가 안 왔어요. 와 네. 빡세다. 근데 그 레퍼블릭을 나갔었는데요. 그때 일찍 좀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고 이제 집 가는 길에 택시에서 엄청 울었거든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왜 떨어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첫 방송 출연이기도 했는데 막 여기가 막 아릴 정도로. 네, 집 왔는데 막 이러면서 집 와서 친동생한테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고 그때가 너무 세서 이번에는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컸어요. 못 보여준 게 많아가지고 무조건 이번에 나가면은 그래도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거는 일단은 보여주고 싶다. 해서 나왔죠. 이번 결과는 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파이널까지 갈 줄 알았었어요.
사실 세미파이널이 찐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죠, 그죠, 그죠. 세미파이널이 진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왜냐면 첫 본선은 이제 넘어가 각자 적응하다가 그 파이널은 약간 또 감동도 줘야 되고 약간 이런 거 라이브다 보니까 근데 세미파이널이 진짜 작정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역대 그 레전드 무대 중에 제일 많았는데 피차님분들 그 프로듀서 분들이 좀 정해주신 경향이 큰가요? 네, 팀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 팀은 형들이 저희랑 얘기해보고 이 사람 어때, 이 사람 어때 이렇게 해서 우주님이 피처링 해주셨어요. 결국 그때 본인은 더 올라갈 줄 알았다. 아, 네, 올라갈 줄 알았어요. 오만하네. 되게 오만하네. 메이스놈님이 좀 기세 등등할 만하죠. 여기서 또 이렇게 파이널까지 유일하게. 저 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저는. 스놈 씨는 마지막 파이널 무대까지 레전드 무대 또 많이 탄생이 되었는데 네. 메이스놈님이 또 쇼미에 대해서 가진 생각 그리고 이번 뭐 비하인드가 좀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돈 벌고 싶었어요. 음악으로. 그러니까 뭔가 직업은 이제 그걸로 돈을 벌어야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너 뭐해? 나 음악해. 근데 음악으로 한 달에 막 300원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건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빡세죠. 직업을 갖고 싶었고요. 저한테 약간 취업 느낌이었어요. 쇼미가 나와서 유명해진다면 내가 음악을 내거나 공연을 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를 촬영한다든지 어쨌든 다 직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증명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막 경연에 어울리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앨범으로 하면 된다. 근데 앨범으로 증명을 하려면 어쨌든 듣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렇죠. 나를 알려야 된다. 듣는 사람이 많으려면 유명해져야 되니까 유명해지려면 방송에 나와야 된다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쇼미에서의 결과는 좀 만족스럽습니까?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나. 아니 근데 파이널에 올라간 인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없었으면 제가 못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렇긴 왜냐면 하네. 제가 세미에서 4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면은 현실적이네. 겸허하시네. 막 2명, 3명 올라가는 거니까 3명이 만약에 올라갔으면 저랑 밀리 떨어지고 로코 그레이 팀은 팀 탈락이 되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즌 시스템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이보다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쇼미에 대한 애정을 또 드러내고 오카시를 더욱더 알릴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렇게 또 멤버분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사실 저희 채널 분들께서 또 좋아하실 만한 입시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래퍼분들이 고등학교를 어디 나오고 대학교를 어디 나오고 이게 뭐 중요하긴 싶겠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Y를 또 많아요. Y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네. 제프리 화이트 입시 썰 이건 미미 채널 푸는 게 맞다 막말로. 아 맞습니다. 이거는 네. 여기서 푸는 게 맞고 일단은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화 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 금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집에서 연습했어? 이대부고가 있고 네. 이화 여고가 있어요. 이대부고 공학이에요. 이대 보고 나오셨어요? 네, 이대부고. 이화 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 금랑고등학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곳인가요 거기가? 네가 뭘 알겠어?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봤어요. 되게 잘하는데요. 아 그래요? 되게 잘한대죠. 저는 뭐 아예 몰라서. 이대부고를 입학한 거는 뭐 동네를 원래 신촌이었어요? 아 제가 신영동, 구기동, 평창동 이쪽 살았는데 그쪽 동네가 남고밖에 없었어요. 아 주위에. 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공학이 이대부고였고 예. 저는 여자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 공학을 원했다. 공학을 원해서 아 이대부고를 갔습니다. 솔직히 남자애들 공학에 대한 또 그 있잖아요 공학 있죠. 환상이. 네. 그래서 이제 남녀공학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굳이 이대부고를 선택해서 네, 집에서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또 이대부고는 남자가 미달이에요. 그래서 붙으면 다 넣어 남자는. 그 성적만 그러니까 커트만 되면. 여자 남자 비율이 몇 대 몇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과 문과 합쳐서 합쳐서 그때는 한 7대 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와, 되게 6대 4, 부럽다. 7대 3. 성적을 들어갈 때 보는 학교였어요? 성적하고 면접 봅니다. 자사고였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면접 보고 네. 결국 합격을 하고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죠.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 시작됩니까? 완전 지옥 같았어요. 일단 남중에서 갔는데 체육 시간 있잖아요 저희. 네. 무조건 10분 전에 운동장에 나가서 볼을 차고 있어야 되는데 여하구들은 그게 아닌 거죠 이제. 그렇죠. 뭐 그리고- 관심 없을 수 있으니까. 네, 점심 시간에도 운동 쫙 하고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네. 땀 냄새 난다고 이제 혼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인원이 거기서 갈아 입고 화장실 가야 되잖아. 그쵸, 그쵸. 적은 인원. 맞아. 네. 공학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안 되니까 네. 이거 약간 힘들다. 음.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운동도 힘들고 공부도 여자애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럼요. 내신도 관리를 잘하고. 네. 아 이거 소위 말해서 박았다. 박은 와중에도 네. 그때도 힙합을 사랑하셨죠, 그죠? 아 제대로 좋아했죠. 그러면 그때 뭐 음대라든가 대학 진학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고등학교 입학 뒤에? 네네 완전히 있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그냥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 부모님의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부모님이 너 부모님이죠. 연대를 가면 네 음악하게 해주겠다. 왜 하필 연대였을까요? 부모님께서? 엄마가 연대를 좋아했어요. 엄마 연대 좋아하셨어. 네, 그냥 좋아하셨어요. 네. 연대 아니면 고대를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고대는 방금 지어낸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전화 통화도 돼요.
힙합이네. 어쨌든 부모님의 컨펌도 필요하고 네. 내가 좋아하는 힙합도 성인 돼서 계속 하고 싶고. 아 맞죠. 근데 최대인 거는 어떻게든 연대를 가야 되니까. 네 어떻게든. 와. 그 상향혼이라고 하죠. 아닌가? 상향지원? 그 뭐야? 뭐지? 내가 갈 수 있는 한에서 제일 최대한의 그렇죠. 땡기는 거. 네임드랍 그거를 원했던 거여서 아 미대 음대는 이게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재능이 없고 하면. 근데 체대는 체대 실기학원 좀 다니면은 네네. 좀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 체격도 있고 운동 좀 좋아하면. 네. 제프리 화이트는 그게 좀 가능했죠. 운동 좋아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첫날에 최대 입시학원 가서 그 연대에서 보는 거 3개를 다 만점을 찍었어요 그냥. 우와. 아 첫날에? 네 그냥 몇 학년 때부터 갔어요? 실기? 고3 6월? 아. 그 전까진 그냥 모의고사 공부하고 이래서 네. 내신도 땄어요? 내신은 완전 쓰레기 7.9 그럼 이거는 이제 연대를 가려면 이제 완전히 그냥 수능으로만 뚫었어야 되죠. 수능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인강을 들었어요? 네, 저는 좀 특이한 게 그때 문이과가 있었던 때였는데 문과 국영수를 보고 과탐을 선택을 했어요. 아 왜요? 저는 원래 과학을 했어가지고 뭐 선택했어요? 기억나요? 저 지구생물 완전 생지파. 아니 이과적인 게 더 좋아 사탐을 안 하고 과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와. 근데 그거를 받아주는 데가 연대랑 중앙대밖에 없어서 고대는 그걸 안 봐줬어요. 문이과 그랬구나. 교차를. 네, 그래서 등급이 기억납니까 그때? 수능 32331. 와 32331? 네, 과탐 하나도 1이네? 지구과학 다 맞았어요. 와. 근데 제가 고3 때 3모 때 88이었어요. 막판에는 실기도 준비하면서 완전히 스포트 올렸죠. 그래서 실기하고 병에서 결국 최대 이제 합격의 쾌거를 거두어서 그럼 부모님께 컨펌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때부터 부모님이 이 새끼 뭐 알아서 하는구나. 완전 막 444 88이었는데 연대를 가버리니까 와. 이제 너 해. 너 맘대로. 그때부터 이제 RYU 하고 얘도 연락해서 막 오카시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대 그 학점은 또 박았어요 그냥? 나쁘지 않아요. 3.5? 와우. 아 멋있다 오, 좋다. 제프리 화이트. 그럼 제프리 화이트는 이제 노천극장에서 무대를 하는 게 꿈이죠. 와. 아카라카. 네. 제가 서고 싶어서 아카라카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오. 제 학교 10년 다녔는데 아 이거 오카시는 이번에 가야 야 이거는 해야 되는데 진짜. 왜 안 불러주시나요 이거? 아싸리 그냥 고대 축제로 가자. 저는 근데 좋아요. 고대 오히려. 진짜 안 불러- 야 가자 이거 진짜 오카시는 가야 된다. 그래 연대가 늦게 부른 죄지. 그러니까 그럼 어째 제프리 화이트는 최대이면서 동시에 지금 재적 상태입니다만 어째 제이팝을 노리고 있고 네. 힙합 음악 계속해서 네. 왕성하게 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랩신드 랍스 한주도 연대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 연대 몇 학번이죠? 저 17학번 의료환경학과입니다. 야 여기서 또 본인 의료 브랜드의 이름을 레퍼런스 삼아서 했는데 심지어 연대 학과도 의료환경학과 이게 재외국민 전형으로. 맞습니다. 이거 왜 한국 대학으로 다시 일본에서? 원래 일본 대학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일본에서 2011년도에 엄청 큰 지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엄청 컸고 그 뒤로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서 살지 않는 게 앞으로의 더 일단 대학 생활도 한국에서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해외에서 쭉 오래 사셨기 때문에 지금 뭐 영어나 일본어는 뭐 능통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네. 더 잘하시겠다. 일본어를 훨씬 잘하고요. 한국말을 제일 못해요. 한국은 근데 아예 그냥 제가 느낀 건데 영어 뭐 일본어 이게 하다 보니까 다 잃게 되더라고요. 이게 연계국어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안에서 막 싸워요. 언어들이. 와우.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올지. 네, 그러니까 되게 그게 아니라 재수 없는 말을 하시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백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한국 친구들이랑 소통할 때는 한국어 쓰고 하니까. 네, 한국어 잘합니다 저. 근데 잘하지.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진짜 일본어를 훨씬 잘해요. 한국어는 끔찍한 수준이에요. 아니, 한국어 저 그래요? 잘하네. 아니요 한국어 저 잘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버퍼링 있지만 그 단어를 생각해내는데요. 일본어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 간단하게. はじめまして今韓国で音楽活動してます。ラフサンドと言います。 야 이렇게 보니까 일본 매장에서 약간 신발 팔 것 같아. 카리스마 있고. いらっしゃいませ。 셔세. いらっしゃいませ。 랍산두 씨는 그러면 왜 그 많고 많은 그 한국 대학 중에 아하. 왜 연대를 선택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 의류 쪽으로 무조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대학을 갔더라도 의류 쪽으로 전공을 오케이. 하고 싶었었는데 의류학이 있는 대학이 일단 고대가 없고요. 그리고 서울대 있고 알아. 이제 뭐 알아요. 성균관대 뭐 한양대 뭐 연대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서울대는 당연히 안 됐고요. 그 연대가 붙고 이제 나머지도 됐었어요. 저희가 다니던 학교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한인 학교인데 그래서 그래요? 일본 대학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들도 있고. 한국 대학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인 반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교육 과정이 한국 그
그 막 미적분 다 하고 막 문학 막 다 똑같이 따라가고 일본 학교 간 애들은 또 일본 교육과정. 그렇죠. 왜냐면 대학교 가서 그 이수를 해야 되니까 네, 너무 맞아요, 또 맞아요. 어려우면 안 되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아 연세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최근에 졸업했어요. 축하해. 와, 진짜 몇 초로 졸업했어요? 아 저는 학점은 진짜 큰일 다 했어요. 몇인데요? 2점 후반대? 그래도 7, 8 대단하다. 이랬던 것 같아요. 졸업을 좀 영향을 받겠네요. 제프라이트가. 나도 그래도 졸업할까 이런 생각. 완전히 하고 있고 수강 신청하는 쪽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게 그래서 배팅 시스템 아니에요? 배팅입니다. 제가 마지막 학기 졸업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3학점 더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네,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제가 튕겨서 못 들은 거예요. 풀 배팅을 했는데 튕긴 거예요. 왜 풀배팅인데 어떻게 튕겨? 제 말이. 그래서 이상하니까 전화를 했죠.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그 사람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조건이 있군요. 네. 나도 30인데 그럼 뭐 걔는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하나 뭐. 그래서 저는 풀 배팅을 했는데 그 사람 보니까 35인 거예요. 36이 맥스잖아. 아무튼 그래서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고 제적당했다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또 벌스로 쓰시고요. 자, 메이슨홈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뒤에 바로 힙합으로 그냥. 그렇죠. 저는 이제 아침에 엄마 깨워가지고 눈 떴는데 빗소리 들림 다시 이렇게. 그러면 그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뭐 왜 고등학교한테 공부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그냥 졸업만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또 자유롭게. 대신 그렇죠. 책임은 너가 져라. 그런 파였어가지고. 그러면은 메이슨홈 친구는 계속 본인 음악 하고 네. 시험 보고 막 이럴 시간에 그냥 계속 집에서 주로 음악 듣고 음악 만들고 이거에 무한반복. 그쵸. 되게 게을렀고 뭔가 그냥 노세 그냥 PC방 가고 롤하고 그냥 롤하고. 청춘 즐기고 그랬었는데 근데 결국 연대 나온 사람이랑 같이 돈 벌고 있어요. 그 에픽하이 투커님 아, 약간 바이브 보이는 그런 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자, 제 학교 얘기는 되게 짧네요. 근데 너무 네. 그 고등학교 당시 공부도 좀 물어보려 했더니 좀 프리하게 아. 사셨다 해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좋아했던 과목은 있어요? 뭐 체육 좋아했고요. 그리고 수학도 곱하기쯤에서 끝났어요. 넘어가시죠. 사칙연산으로. 그쵸. 예. 사실 거기서 음악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학 막말. 그럼요. 여기서 약간 이런 걸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그 나누기 있잖아요. 그 나누기 이거를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그리는지를 근데 몰라요. 실제로 거기 나누기에서 많이 힘들어요. 나누기를 못 하는. 왜냐면 그 그리는 법을 몰라요. 분수 개멍청이. 그러니까 저는 수포자가 강제 수포자였어요. 초등학교 때 졸업을 하고 바로 야구를 했으니까. 그렇지. 네. 운동회 또. 자,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힙합 래퍼로서의 미래 혹은 더 나아가서 한국 힙합이 이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예견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좀 미래를 꿈꾸고 있으세요? 저는 원래는 막 월드 투어, 코첼라 막 그런 거였는데 진짜로? 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냥 제 음악 커리어가 끝날 때까지 제 팀이 영원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번에 쇼미도 나오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지만 네. 혼자 하면은 진짜 힘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연도 그렇겠지만 뭐 녹음도 그렇고 앨범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음악 커리어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왔으니까 이게 혼자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걸 많이 느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얼만큼 성공을 하든 그냥 같이 쭉 하면 좋지 않을까요? 팀끼리 뭐 차릴 수 있다면 회사도 저희 5명에서 차리고 뭔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걸 하더라도 5명에서 같이 있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네. 그건 것 같네요. 저는 두 분 감동하셨죠? 아예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자 맛있게 생겨가지고. 과자 맛있죠. 자, 랍산두 본인이 네. 생각하는 좀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한국 힙합이지만 세계나 뭐 다른 나라에 좀 수출이 많이 됐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K-팝 당연히 지금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의 영향으로 K-힙합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이번 쇼미에 뭐 밀리님 출연도 그렇고. 네, 맞아요. 제가 그 중학생 때 잊지마라는 잊지마 그 키스 네, 아시죠? 네. 그거 제가 캐나다 있을 때 나왔었는데 반 친구들도 막 유튜브로 막 보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아시아의 힙합이 뭐 캐나다에서도 막 소비되고 이런 게 이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거의 중심이 저희가 됐으면은 하는 그런 목표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계셨고 딴 생각이 아니라. 네. 네. 뭔가 이게 어쨌든 그렇죠. 시장이 더 큰 데에서 놀고 그거를 또 불려 나가는 게 그렇죠. 좋지 않을까. 그래야 오래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리더로서 책임도 막중하고 할 것 같은데 제프리 화이트의 뭐 꿈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하나씩 깨는 게 재밌어서 지금 당장 눈앞에 깼을 때 성취감이 있을 만한 건 이제 오카시로는 월드 투어라고 생각을 해요.
월드 투어가 다음 꿈이에요. 다음 목표. 그리고 그걸 깨면 또 다른 꿈이 생기겠죠. 꿈을 깨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월드 투어는 저희가 몇 년 안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목표는 3년이에요. 그날을 꼭 계약하고 특히나 래퍼분들도 대학교나 이런 쪽으로 많이 또 가시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 뭐 연대 연대는 그냥 빈토상에서 안 가서 고대에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또 싸겠어요. 아니 졸업도 하고 제적시키고 그니까. 저도 한번 제적 당했는데 재입학한 케이스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등록금을 늦게 내가지고 그건 네 잘못이잖아. 그 이메일인가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데 그게 안 바뀌어서 본인 실수잖아요. 그건 네 잘못이잖아. 맞죠. 돈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늦게 낸 걸로 사람 제적시키기 근데 때문에 거기 입장에서는 너가 안 내려는 걸로 봤을 수도 있잖아. 아주 불량해. 좀 약간 좀 더 융통성 있게 뭔가 여러분들 정말 커엽네요. 어쨌든 랍산드 씨 동생 친구들하고 커엽네. 아무튼 고대 연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 축제 이런 데서도 파이팅 넘치는 공연들 많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데스크 힙합 편이었습니다. 오카시 크루 세 분의 멤버분들이 또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힙합 편의 MC 맡았던 미민우 메이스놈 랍산두 제프리아이트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